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 원내대변인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전에 브리핑 해드렸던 내용대로 오늘 인사청문회 전반을 마저 지켜보고 여론 그리고 언론 그리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를 갖겠다, 그런 형태를 띠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절대 안 된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더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그리고 국민이 요구했던 국무총리 5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증세, 서민 증세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서민 증세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탈세 제대로 막아야 된다, 이 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HSBC 은행이 10만여 개의 계좌를 통해 109조 원에 이르는 재산의 탈세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 한국인도 HSBC 은행에 약 20여 명 정도가 탈세 목적으로 돈을 예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의 예치 규모는요 232억 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예치금이 들어있는 계좌는요 114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계좌일까요? 그 2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부자들이 스위스 HSBC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그리고 세금을 띄어먹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HSBC 은행에 어떤 이들이 돈을 예치했고 어떻게 세금을 탈루했는지 제대로 막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의 유리 지갑을 털며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유한 일부 계층들은 해외에 계좌를 개설해 탈세해왔습니다. 미국, 영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HSBC에 계좌를 개설한 자국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일본도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버뮤다 제도 등 조세 회피 지역과 협력해서 자국민들의 해외 탈세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HSBC 은행의 한국인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이제 모두 드러난 이상 정부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작년 국세 수입이 10조 9천억 원 결손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1년차에 세수결손 8조 5천억 원, 그리고 2년차에 세수결손 10조 9천억 원, 역대 사상 최고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증세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자들의 탈세부터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뽑아놓고 조금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았더니 서민들에는 담배세 그리고 소득공제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부자들에게는 법인세 깎아주고 감세해주고 이렇게 해외에 계좌를 개설해서 세금까지 탈루하는 것조차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행정관들 정말 가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들이 십상시란 이름으로 문건이 만들어지고 자체 감찰되고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 십상시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고스란히 껴안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데는 그 십상시들을 꼭 껴안고 있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행정관들이 가관입니다. 어제 청와대 5급 행정관이 만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하자 풀려난 사건이 있습니다. 과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 청와대 행정관이야. 너희들 다 옷 벗게 만들 거야. 라고 경찰서에서 소리소리 지르며 폭행을 했던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이렇게 난동을 피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 십상시들을 믿고 이렇게 난동을 피는 겁니까? 음종한 청와대 행정관이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를 비선 실세 십상시 문건의 배우로 지목했던 일이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정관은 민간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행정관이 폭행을 하고 난동을 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의 행정관들이 이런 짓을 벌이고 있군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벌였던 윤창중 대변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비서관의 지방선거 개입으로 민원비서관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최동욱 전 검찰청장의 가족관계부를 무단으로 조회했던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대통령도 국민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도 국민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까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뽑아다 월급으로 줘야 하는지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파면시키십시오. 그리고 십상시들도 당장 파면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논평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국가인권위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인권위가 아닙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인권위 관계자들이 질타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인권위직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화해하고 남북 통일을 바라봐야 될 시점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대북 단체들, 탈북 단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인권위의 행위, 인권위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탈북 단체들의 무모한 행위, 이것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이제 부추기까지 하는 인권위원회, 국민의 인권위원회가 아니다. 자격 없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좀 더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동향은 아주 부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도 아주 부정적이다, 좋지 않다, 대한민국의 총리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